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책 추천을 드리고 책 리뷰를 하고 막 그랬던 게 좀 너무 제 맘대로 추천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 이번 겨울 서점 시즌에는 약간 구독자분들을 만나보는 그런 경험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구독자분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직업이 많으세요. 책방 사장님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출판사도 하나 차리셔서 출판사 대표도 하고 계시고요, 배우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정민씨. 네, 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네, 너무 놀라셨죠, 여러분. 오늘의 구독자, 오늘 겨울 서점에 모신 네. 구독자 박정민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독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겨울 서점 구독자 여러분, 저도 정말 이 김겨울 작가님한테 도움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끝인가요? 저 도움 많이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도움 많이 받읍시다. 엔딩 같은데? 언제부터 오셨어요? 꽤 됐어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오래되셨네요. 네. 이승국을 먼저 알았나요? 저를 먼저 알았나요? 아쉽게도 이승국 씨를 좀 먼저 알았는데. 졌다. 저희 그 얘기 했었거든요. 누굴 먼저 알았을 것인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졌네요. 아쉽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박정민 배우님 모시고 오늘 추천해 주실 책도 네. 한번 있으시고, 예. 그리고 뭐 여러모로 홍보하실 것도 좀 있으실 것 예, 같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책에 대해서 되게 인연이 많으시잖아요. 책을 쓰시기도 하셨고, 근데 굉장히 그 본인의 책에 대해서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네.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쓸만하니까. 왜 부끄러워하시나요? 사실 책이 될 줄 모르고 이제 쓰기 시작한 글들이고 한 4년 정도 썼거든요. 네. 뭐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는 배우는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인기가 없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든 큰 상관은 안 했거든요, 독자분들. 글이 저의 4년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는 네. 한데 네. 정말 그냥 저의 이야기를 미니홈피에 다이어리 쓰듯이 쓰던 거다 보니까 좀 부끄럽죠. 저의 어떤 일부분을 읽는 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책을 보고 이제 저랑 친구 먹은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책에서는 이제 앞으로 책을 쓸 마음이 없으시다고, 네. 그럴 생각이 없다고 쓰셨는데 진짜 없으신가요? 책을요? 네. 지금은 지금은 없으시고, 네. 그 출판사를 차린 것과 관련이 있나요? 출판사 만들어 보니 책 쓰는 게 더 어려운 일이더라, 뭐 이런? 아니요, 오히려 출판사를 만들고 나니까 책을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좀 약간 유혹을 느꼈는데 내 출판사에서 한번 네, 그러면 내상이. 네,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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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제가 용기가 좀 안 나요.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이 본업이 있잖아요.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다 해놓고 개봉을 기다리는 영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이제 제 본업이 아닌 영역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촬영 중인 영화, 기다리는 영화 해를 끼치면 너무 미안해요. 그거는 정말 큰 자본이 들어가는 그죠. 산업이잖아요. 쓸만한 인간도 사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초반에 나왔을 때. 괜히 나 때문에 긁어부스로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직은 좀 용기가 없고, 혹시나 뭐 제가 요 정도는 내가 써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생기면 뭐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책을 하나 더 써봐야지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출판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사실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지금 한 명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출판사 직원인데 출판사를 만들어 보니까 네. 다른 작가분이 쓴 책을 우리가 공들여서 한 권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은 더 좀 들지만 재미는 그쪽이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출판사를 갑자기 왜 만드셨어요? 원래는 지금 네. 이 책방이 제가 제 친구랑 같이 네. 운영하는 책방인데 네네네. 여기가 네. 하시는 책방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제 출판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 서점 만들 때요? 네,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도 좀 내놓고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책방을 만든 취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또 사실 여기는 또 제 사업자가 아니랍니다. 그래요? 네, 친구 이름으로 돼 있어서 그 친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하는 거잖아요. 출판까지 이제 해버리면.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저 출판사를 만들었어요라고 이제 제 뭐 팬분들 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처음이에요. 기자분들이 아, 네. 알게 돼서 기사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건 있지만 썸네일 나왔다. 네. 처음으로 저 출판사 만들었어요라고 처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네.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게 네. 출판사에 들어가서 편집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 1인 출판사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너무 많죠. 근데 저는 그냥 책을 한 권 써봤다는, 사실 책을 쓴 것도 아니죠. 근데 그 경험 하나, 그리고 뭐 책방 운영을 조금 해봤다는 그걸로 사실 이제 제 이름을 내세워서 하게 되는 출판사를 만들고 싶지가 않은 경험도 없는데 사실 네. 에디터로서의 경험도 없고 출판사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데 자본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뚝딱 만들어서 아, 자본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어떤 그것만으로 어떤 그 의욕과 뭐 이런 것만으로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책을 만들었으니까 사주세요. 이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말하기가. 네, 그래서 제가 겨울 작가님한테 처음 메일을 보냈을 때도 네,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 나를 너무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 네. 딱 보고 아시는 분들 그 배우 박정민이구나라는 거를 대본에 아시겠지만 대충 보면 그냥 뭐 박정민이라는 사람이 출판사 하나 만들었나 보다 정도의 메일 링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책 파셔야 될 거 아니에요? 책, 만드셨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아는 안 사람들도 사람도 알아요.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저의 어떤 팬분들은 아시죠. 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조금 더 알려볼까. 네. 아니, 첫 책이 좋은 책이어서 네, 그래서 좀- 열심히 알리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부끄러운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읽고 나면 얻는 것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 아니, 처음에 제가 메일을 받고 출판사 무제의 박정민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딱 받자마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민 그 박정민인가? 이러고 이렇게 읽다가 그 보도자료 보내주신 거 보고 네네. 맞구나 하면서 이제 네네. 확인을 한 네네. 거거든요. 네. 보고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나를 몰라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너무 너무 나를 알아도. 대놓고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뭐해서 음. 출판사 직원이랑 네. 정말 글을 여러 번 고쳤다. 아, 진짜? 이건 너무 심하지? 이건 좀 너무 모르려나? 첫 책 딱 나오고 이제 맨 위에 판권면 보면 네. 편애니 박정민 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걸 안 쓰려고 했었어요. 하늘이 아. 박정민. 근데 그거를 누가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본명을 써야 되냐? 본명을 써야 되냐? 본명 안 쓰시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름 아무거나 지어서 그냥 다른 가명 같은 걸로. 꼭 본명을 써야 된다. 근데 띠지에는 막 박정민 배우 추천 몇 개 있는데 편애니가 박정민이야. 너무 꼴사나운데 이 생각을 하다가 근데 꼭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해놓고 볼 때마다 너무 좀 창피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써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음 책도 안 써야 되겠다. 다음부터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처음이니까 뭘 빼도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책을 만들기 전에도 혼란스럽게 막 그냥 정리가 안 된 채로 책을 막 만들다가 이런 꼴이 돼요. 그 다음 책부터는 안 그러겠다. 만약에 이걸 정말 숨기고 싶었으면 사실 추천사에 그 내용이 빠졌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책을 제안했다라는 내용이 빠졌을 텐데 만들어놓고 들어갔어. 만들어놓고 이거 안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책이 되게 좋아요. 저도 이거 읽어봤는데 보내주셔가지고 이 책을 첫 책으로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출판사는 무작정 만들어놓고 어떤 책을 첫 책으로 만들어야 하나 생각하다가 또 큰 출판사도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는 작가님들을 초빙해서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의미가 있는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하다가 이제 이 작가 박소영 작가랑 제가 평소에 이제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냈었는데 이 작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어쨌든 본업이 기자니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살리는 일이라는 책이고 홍보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살리는 일이라는 책이고 박소영이라는 작가님께서 5년째 캣맘으로 살고 계시는데 거의 자기 이제 일하는 시간을 빼면 그 길거리의 고양이다 그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면서 고양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왜 저렇게까지 자기 인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야 세상에 살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짐을 좀 사람들이 나눠야 이 사람도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몇 곡지만 좀 한번 써볼래 하고 제안을 했고 받았는데
좀 슬펐어요.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이사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보면서 좀 친구로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 해서 사람들하고 나눠보자. 동물권 요즘 그래도 그나마 의식이 좀 많이 네. 퍼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마음 아픈 기사들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그 성과는 있나요? 대표님으로서. 성과는 근데 사실 참 신기해요. 이게 책을 만들다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제가 이 원고들을 보면서 이거 어쩌면 사람들이 좀 오히려 더 멀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있다가도 또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제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느끼는 반응들이 이렇게 쫙 모이더라고요. 누군가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 동물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반응을 다 찾아보시는군요. 그럼요. 제가 나온 영화 댓글보다도 더 많이 찾아봐요. 이 책에 힘이 좀 돼주고 싶은데 아직 제가 막 나서서 한 게 없어가지고 해볼까 생각을 하면서 좀 해보려고요. 요게 나가고 나면 또 네. 많은 분들이 네, 아예 그 가우 작가님께서 또 네. 여러분 사십시오 한 번씩. 네. 네. 북튜버계의 거장 아니에요? 북주걱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그렇죠, 제가 네. 이 장기하님이 지어주신 별명인데 아 그래요? 북주걱 네. 출판계의 오프라 윈프리. 예, 출판계의 오프라 네. 윈프리가 추천한 살인. 살리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네. 오늘 이제 추천을 받을 책은 다른 책이고요. 오늘 박정희 배우님이 골라주신 책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앤드루 포터라는 작가님께서 쓰신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책이고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네. 다만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네. 영화를 촬영하러 태국에 갔을 때 2달 정도 태국에 찍었는데 저는 열흘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라 쉬는 날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호텔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이 책을 자주 봤는데 이 책이 유난히 마음속에 남았고 책을 추천해주는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이 책은 다 반응이 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또 저희 책방에서도 추천을 하는 책이어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이게 단편 소설집인데요. 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단편 소설이 안에 있어요. 그렇죠. 다른 단편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저는 이 단편을 보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그 인터넷에 올라간다. 이들의 현상. 네. 그러면은 정말 욕을 처먹어도 그렇게 처먹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약간 그런 그렇죠. 사건인들이거든요. 네. 밥안 먹어도 배부른 네. 사건이죠. 네. 근데 이 작가가 이제 화자 헤더라는 이 여자 네. 등장인물의 심리를 설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느껴본. 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말하기가 좀 그렇죠. 네, 좀 그래서 나만 안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가끔은 조금 괴롭게 하는 감정이기도 하고 털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갖고 가고 싶기도 하는 네. 그 오묘한 심리를 너무 잘 그려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몇 번을 제가 다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단편 소설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장편을 더 네, 좋아하시나요? 오히려 전 장편을 더 좀 이렇게 진드감치 그냥 길게 보는 책을 더 좋아하는데 그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편 소설이 된 거죠. 간단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주인공 근데 이게 줄거리를 말하면 그러니까 줄거리를 말하면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면 내 여자친구가 네. 바람핀 썰 그 대나무숲 이런 데 올라갈 막 막 대나무숲 몇 번째 해가지고 막 밑에 댓글로 막 쓰레기네요 막 이런 거 달리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주인공 여자 대학생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고 본인이 수업을 들은 물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물리학과 교수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돼요.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주인공 여성과 이 교수 둘 다 이게 대단히 로맨틱한 관계를 상정하고 만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게 아닌 것도 아닌 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식의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남자친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뭐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직접 읽어보시고 그 관계를 다룬 이게 소설이어서 참 말하고 나니까 정말 인터넷 썰 같네요. 이게 이 제목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잖아요. 그게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에서 형태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약간 빛과 같은 느낌. 이 사람은 약간 물질과 같은 느낌이고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존하기에 쉽지 않은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과학을 잘 알지는 못해서. 근데 이 사랑의 형태. 근데 이게 말로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내 자신이 쓰레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 말을 안 하는데 네. 그게 있거든요. 있죠. 네, 난 이 사람이랑 정말 이 사람 너무 사랑해서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이랑은 또 다른 어떤 그냥 감정의 사랑의 형태가 있잖아요. 이거 막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말하면 이상하다고. 네. 하지만 다 공감하실 네.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는 나눌 수 없는 어떤 것을 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쵸. 분명히 있단 말이죠. 뭔가 내 고민도 말할 수 네. 있고 뭔가 다른 종류의 네. 어떤 감정의 충만을 경험하게 네. 해주는 존재가 있을 네. 수 있죠. 그러니까 저의 네. 어휘력이 부족해서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소설을 보세요. 왜냐면 맞아. 우리가 쓰레기로 남을 수 없는 책을 보지 않아요. 우리만 줄을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소설의 분위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 분위기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뭔가 저는 정말 이 단편 소설이 단편 소설로서 정말 완벽한 형식과 문체를 갖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편 소설의 교과서 같은 네. 책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게 됐죠. 저 사실 이번에 이거 추천해 주셔서 이번에 이거 처음 읽었거든요. 네. 첫 소설이 구멍이잖아요. 구멍을 딱 다 읽고 나서 뭐야 이거? 미쳤나봐 이 사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좋은 그쵸. 거예요. 제가 이거 좋다 얘기는 들었는데 책을 워낙 많이 읽어야 되니까 못 읽고 있다가 이번에 읽어봐야지 이걸 읽는데 첫 소설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와 진짜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하고서 이제 끝까지 쭉 모든 단편을 읽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정말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그쵸. 들 정도로 이게 진짜 단편 소설이다라는 네. 딱 그런 느낌?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이게 막 아껴 읽고 싶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은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막 밑줄을 쳐놓은 이 문장들도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사실 이게 번역이 된 문장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훌륭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여러 편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표제작 말고도 마음에 드시는 저는 아술이라는 아술 네, 그 편이 약간 좀 마음이 아프고 조금 더 충격으로 다가왔던 소설인 것 같아요. 사건 자체도 좀 충격적이고 네, 네. 그래서 좀 기억이 강렬하게 남고 그 구멍도 마찬가지고 네. 그 아술도 약간 좀 더 충격이 강했다. 어. 네. 미사여구가 없어요. 간단한 문장 형식과 간단한 단어들로 사람의 공감을 일으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자체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갖고 있는 그 힘이 너무 대단해서 명문들이 많은.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이걸 다 읽다 보면 저자를 약간 추측하게 되는 게 있죠. 이분이 테니스를 네. 좋아하시고 그쵸. 맞아요. 테니스를 좋아하시고 네. 성장 과정이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게 그런 것들 보여요. 네, 역사. 대충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재미도 또 좀 있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충격적으로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띠지에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백수린 소설가가 앞으로 난 도대체 뭘 쓸 수 있을까? 이 한 권의 소설집 안에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미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사실 책을 읽기 전에 보고 한번 볼까? 이러고 봤다가 맞는 얘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못 쓸 것 같은 느낌? 제 본업으로 치면 누군가가 하는 연기를 봤을 때 와, 나도 저렇게 연기하고 싶다가 아니라 난 저렇게는 연기를 못하겠다. 평생 죽어.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책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막 쓰고 뭘 매진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글은 내가 쓸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와 그거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진짜 뛰어나요. 안 읽으신 분들은 약간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감정? 감정. 3가지 정도? 우선 처음으로 든 감정은 누군가가 굉장히 그리웠어요. 그리움. 네. 동시에 이제 외로워졌어요. 네. 긍정적인 감정들은 아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제 상황을 이제 곱씹어 보게 되잖아요. 내 네. 마음의 상태와 조금 절망적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엄청 절망적인 내용까지는 그렇진 아니지만 않지만 그냥 내 자신한테 대입을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그간의 과정들을 이렇게 곱씹어 봤을 때 이 헤더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섬세한 감정이 일으켜지는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움이라는 감정하고 좀 합쳐진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은 이제 뭐 없는 사람이고 내가 또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울렁거리는 마음을 내 인생에서 또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쉽지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섬세하죠. 네, 김현정 선생님. 네. 그러면 저 이 책에서 박정민 배우님이 고르신 부분을 낭독을 좀 청해서 네.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근데 그게 좀 뒷부분이라서 책을 읽기 전에 알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두 번째로 좋아하는 부분을. 네. 긴 침묵이 흐른 뒤 로버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만날 수 없어요. 당신은 그 말을 하려고 왔어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해해요. 죄송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애와 결혼할 것 같아요, 로버트. 같다고요? 결혼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질투의 감정을 내비쳐 주길 바랐다. 이제는 그가 질투를 했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하는 말의 현실을 모른 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믿지 않으려는 것인지 내일 밤 시간 있나요? 하고 물었다. 로버트 제발요.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잖아요. 나는 당신 말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내일 밤 시간 있냐고 묻고 있지요. 나는 그제야 우리 사이에 지금껏 말을 넘어선 교감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때 나는 그가 너무나 쉽게 나를 이해해버리는 것 같아 화가 났었지만 그가 훗날 내게 그랬다. 만약 내가 정말로 모든 일을 끝내고 싶었다면 자기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자신의 아파트로 직접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날 밤 그의 아파트 밖 거리에 서 있을 때 나는 내가 그와의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믿었다. 그렇게 믿은 것은 그래야 옳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내게 그런 물음을 던지고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대답하지 않은 것은 고집이나 고의적인 거부가 아니었다. 그가 그 순간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서 받은 열쇠를 내밀었고 다른 말은 없이 그를 안았다. 그러자 그는 몸을 숙여 내 목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가 내게 한 처음이자 단 한 번의 키스였다. 그의 입술은 몇 초 동안 나의 피부에 닿은 채로 있었고 나는 그가 입술을 떼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다. 그런 다음 나는 뒤돌아 나왔고 그것이 내가 로버트를 본 마지막이었다. 진짜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러 와서 그거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일종의 스킨십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소설가 어떤 이야기를 창작해내는 작가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배우들은 대본을 보고 이제 전체적인 줄기를 보고 그 상황에 자기 행동의 개연성을 찾아가면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의 해설이 있고 그거를 내가 이제 나의 어떤 능력치로 재현을 해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느꼈을 법한 근데 그거를 내 안에서 어떤 단어로 정립하지 않은 채 그냥 뭉뚱그려서 감정으로 받아들였던 그것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맞아 그때 그게 그거였어 맞아요. 라고 써놓잖아요. 네. 소름이 끼쳐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대충 알겠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쵸. 하나의 감정이었고 그거에 막 휘둘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독자들이 그걸 느끼게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이런 감정을 그대로 나한테 막 내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네. 이 소설에서 가장 감정이입이 많이 된 인물은 누구였나요? 헤더? 네. 헤더도 그렇고 사실 헤더는 화자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몰입을 한 건 있겠지만 빠져서 생각해보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을 느꼈던 딱 책을 덮고 생각했을 때 약간 로버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교수 이름이 로버트입니다. 로버트의 어떤 감정 어. 어땠을까? 네. 근데 뭔지 알 것 같잖아요. 네.
알 것 같죠? 알 것 같아. 나보다 한참 네. 어린 제자인데 네. 나랑 인간적으로 너무 네, 그 어떤 그 인간적인 교감을 포기할 수 없는 이 그쵸. 사람도 사실 가족이 있는 사람. 그쵸. 어쨌든 그 어떤 한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내가 어떤 다른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끊어내야 할 때,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는 거고 나는 여기에 딱 끊겨서 섬처럼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내주는 마음도 너무 알 것 네. 같고. 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생각도 났어요. 그 살리는 일에 보면 커트 보니것 아, 얘기하잖아요. 아이러니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네네네. 예시로 든 것 중에 왜 부부싸움 아, 하면 네네네네. 그 두 사람은 서로가 너무 부족한 거, 다른 사람이 네. 필요한 거라고 그런 식의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딱 그런 상황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음. 뭔가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있으면 저쪽에 한 명, 저쪽에 한 명이 뭔가 필요한 느낌. 뭔가 비어 있는 네.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궁금하신 분은 살리는 일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살렸죠? 살리는 일로? 만약에 이게 나의 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정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해야죠. 해야죠. 해야 되는 상황이 로버트에게 감정이입이 됐던 게 그냥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콜린이야. 그것도 짜증이 날 거예요. 그건 많이 짜증나죠. 그거는 약간 짜증이 많이 나겠죠. 내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 여자친구의 그 사연 때문에 내가 얘랑 헤어지고 싶진 않아. 나는 얘를 평생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근데 그 약간 거스름 그거 있잖아요. 이게 손에 막 그런 것처럼 막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쵸. 네. 이게 내가 따지고 다그친다고 사라지지 않는. 그쵸. 네. 나의 의지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근데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야 됐어 이렇게 할 법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뭔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소설에서 그 헤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콜린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살 그러니까. 거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모르겠냐고. 그 어떤 삼자 대면 비슷한 네. 걸 하는 장면이 있죠. 네. 그때 그 내 여자친구의 표정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평생 뭔가 멍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평생. 씻을 수 없는. 그쵸. 네. 근데도 내가 얘는 포기는 못 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다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을 읽을 때마다 전 항상 결심하죠. 나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감정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책들을 볼 때. 근데 되게 인상적인 게 그 소설의 마지막이 네. 회상으로 끝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회상의 내용이 그 마지막에 들어가 있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헤더가 딱 한 번 이 교수를 어떤 로맨틱한 상대로 생각을 해서 내가 오늘은 이 사람이랑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한 번 결심하고 갔는데 교수가 집에 안 왔죠. 근데 그걸로 소설이 끝나요. 근데 약간 그걸로 끝나고 나니까 이휘재 그래 결심했어 같은 느낌. 그쵸. 네.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빠밤 빰빰빰빰빰 이걸로 끝나죠. 네. 네. 그것도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 결말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할 수 있었던 가능성과 네. 튕겨져 나온 가능성과 네. 어떤 그 라라랜드스러운 그쵸, 결말이랄지. 그쵸.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 그 읽어주신 부분 중에서 만약에 다 좋습니다만 문장을 하나 고를 수 있다면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을까요? 한 문장을? 요 구절인데 네. 여기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두 사람한테 확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 대사인데요. 그 애와 결혼할 것 같아요, 로버트. 같다고요?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그냥 문장으로 적혀있지만 이걸 내가 연기로 한다고 하면 네. 결혼할 것 같아요. 같다고요? 결혼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수많은 수많은 감정. 감정. 네, 이게 정말 실사로 내 눈앞에 있다면 이거는 이렇게 연기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문장으로 딱 보면 뭔지 알겠고 이게 영어로 어떻게 쓰여 있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맞아요. 영어를 못하니까 뭐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 결혼할 거예요에 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헤더의 어떤 모먼트 그 감정 너무 이렇게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여기 행간이 네.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안 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 소설 전체가 좀 네. 이런 느낌이 있죠. 네.
행간에 굉장히 뭐가 많이 써 있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배우 박정민님께 오늘 추천받은 소설은 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단편 소설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혼자 힘으로 뭐 계속 이제 책 추천을 하는 게, 사실 저도 책 진짜 열심히 읽지만 네. 저 1년에 뭐 한 130권 정도 읽는데, 완독 기준으로 제가 셌어요. 2020년에 세봤어. 몇 권 읽는지 궁금해가지고 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완독이 한 130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1년에 나오는 책이 너무 130권이면 하루에 130권 넘을 수도 있어. 그럴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다른 추천을 받아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이 기회에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우 박정민님과의 책 추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